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4가지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요, 펠릭스 데니스의 진짜 돈 버는 방법, 마이클 베트닉의 투자 대가들의 위대한 오답노트입니다. 부자가 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권의 책을 통해서 부자가 되기 위한 4가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2가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상황과 두 번째는 나에게 부자가 되고 싶고 또 부자가 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각오와 의지가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퇴를 할 때 얼마 정도 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예전에는 10억 정도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니까 10억은 또 옛말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20억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억 이거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게 된 것 같은데요. 제가 통계 자료를 살펴보니까 계층별 순자산 하한선으로 볼 때 10억을 갖고 있다면 부채를 뺀 순수한 나의 것이죠. 그것이 10억 정도면은 상위 5%에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높죠. 순자산 기준으로 65%는 3억 원도 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돈을 버는 것은 어렵고 또 우리가 20억을 이야기하지만 이 10억도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20억은 거의 상위 1%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각오와 의지, 태도, 실천 이런 것들이 장시간 축적이 되고 누적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통계 자료를 보고 부자가 되기 위한 삶을 실제 내가 살아갈 그런 의지가 있는지, 분명히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 이런 것에 있어서의 대가가 필요할 텐데 그러한 것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자 되기 위한 4계명, 4가지 계명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요, 실패하고 싶지 않다면 만천하에 드러나는 실패 또는 그보다 더 지독한 실패를 감당하고 싶지 않다면 당신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 중에서도 지독한 실패, 이거를 감당하고 싶지 않다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는 반드시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수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투자 대가들의 위대한 오답노트라는 책을 보면은요, 여기에는 제시 리버모어 모멘텀 투자의 대가죠. 워런 버핏 가치 투자의 대가고 또 워런 버핏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벤자민 그레이엄 등등 10명 이상의 위대한 부자들, 투자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조차도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 정교한 수학 모델을 돌리고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 하루에 막 300페이지, 400페이지 보고서를 읽는 학습 기계들조차도 실패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패도 정말 웬만한 사람은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실패를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마이클 베트닉은 이렇게 말해요. 서문에서 성공한 투자가는 한결같이 그 성공에 필적할 만한 실패를 경험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 성공만큼의 실패, 그게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의 실수를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은요, 1987년에 살로몬 브라더스라는 곳에 투자를 했는데 약 8천억 원의 손해를 입었고요. 1990년도에는 US 에어에 투자를 해서 4천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이죠. 찰리 먼거가 이런 말을 해요. 가만히 앉아서 서서히 순자산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죠. 2천억, 3천억 원. 다시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부자여서 뭐 2천억, 3천억 돈도 아니지 이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이 돈이 정말 큰 액수거든요. 일반 대중들에게 뭐 몇백만 원, 뭐 천만 원, 몇천만 원, 1억까지 그런 돈도 손실을 입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액수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그런 큰 실패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훗날에 워런 버핏을 더 위대하게, 더 위대한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대표 변호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사기는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다고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웃으면서 넘기고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주변에서 듣는 얘기도 있고 또 제 가까운 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단순히 쉽게 넘길 만한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 일말의 진실,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5천만 원, 1억을 사기를 당했더라도 투자에 실패했더라도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매우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결국 성공하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더 큰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 실패만큼의 성공을 미래에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다. 힘들지만 더 잘 되기 위한 고통, 성장통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긴 시간을 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예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 애플의 예거든요. 애플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1982년도에는 더 했어요. 매킨토시 컴퓨터를 개발할 때 직원들과 함께 주 90시간 근무 너무 행복하다 이런 티셔츠를 입고 다닐 정도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애플, 오늘의 애플을 만든 것이죠. 회사와 직원 개인들에게 큰 성공과 부를 안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예가 있어요. 벤처 신화의 주역이자 4차 산업혁명 초대위원장 장병규 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오위즈를 공동 창업하고 게임 회사죠. 주당 100시간씩 일했습니다. 일요일에도 일했습니다. 주당 40시간에 2.5배씩 2년간 몰입하니 생산성이 높아져 압축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했지만 10년 다닌 대기업 부장, 차장에게도 꿀리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진짜 돈 버는 방법의 저자 펠릭스 데니스도 같은 맥락의 말을 합니다. 체력과 시간, 조금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 체력과 시간을 얼마나 내 인생에서 갈아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몰입할 수 있는지, 그것에 따라 성공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부가 아니라 큰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고된 노동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장병규 님이 포함되어 있는 그 팀이 불과 몇 년 전에 큰 성과를 이루어냈죠. 전 세계에 3천만 장 이상 팔리며 흥행 돌풍을 일으킨 게임 배틀그라운드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당 100시간씩 1년간 몰입했기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기획에 참여한 초기 멤버들 20명에게는 그 성공의 대가로 1인당 최소 10억 원에서 50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고요. 게임 출시 후에 입사한 일반 직원 300명에게도 1인당 3천만 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주당 막 100시간씩 일하고 90시간씩 일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1개월, 2개월 지속하는 게 정말 지옥과 같은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내적 동기, 미션 이런 것들이 겸비되었을 때 이렇게 몰입해서 1년, 2년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점,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오래 해야 되고 내 안에 그런 내적 동기가 있는지를 꼭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영미권에 있었던 한 심리학 연구 결과도 이런 점들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휴식을 추구하는 삶과 일에 몰두하는 삶, 이렇게 두 가지를 딱 대비시켜 놓고 어느 것에 더 큰 만족감이 있는지, 행복한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일에 몰두하는 삶이 주는 행복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일을 최대한 안 하고 근로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 휴식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내적 동기에 수반된 일에 몰두할 수 있다면, 몰입할 수 있다면 그 행복감과 만족감도 상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이러한 심리학 연구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공감하지 못하겠다 하면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자되기 4계명에 비추어 봤을 때는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확률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학 결론에 납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만큼 일을 사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것이죠. 냉정하게 자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하나금융연구소에서 한국 부자보고서를 발간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부자들이 시드머니를 확보하고 자산 축적을 하게 된 요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조사했을 때 단연코 1위는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이라는 건 내가 나만의 사업체, 일을 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를 획득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내 사업에 내 모든 시간과 체력을 갈아 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서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시드머니 확보 수단은 사업소득이며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시드머니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어떻게 보면 사업소득보다는 내적 동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사업소득은 완전히 내 사업과 그 조직과 나를 일치시켜가지고 올인하는 거잖아요. 근로소득은 물론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내가 그 기업의 주인만큼 일할 확률은 적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소득을 통해서 부자가 됐다라는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인의식을 갖고 주체의식을 갖고 정량적으로 봤을 때는 주당 90시간에서 100시간 이것을 할 각오가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물음이라는 거예요. 냉정한 물음. 자, 세 번째 계명은 좁은 길을 걷는 동안 가족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없다면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좁은 길은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과정을 상징하는 건데요. 열심히 일하는 동안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걱정과 염려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잔인하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말이죠. 가족은 얼마나 소중해요. 나의 분신과 같은 존재인데 그 존재에 대한 걱정과 염려조차도 내려놔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부자의 길에 도달할 확률이 높을까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 유형은 젊지만 돈 한 푼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가족을 꾸리고 어느 정도 근로소득을 통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부장급 직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연차가 쌓인 거죠. 경험도 풍부하고요. 가족도 꾸리고 있습니다. 이 세 유형 중에서 누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라고 물었을 때 물론 다 부자가 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펠릭스 데니스에 의하면 1번 유형이 가장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젊지만 돈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요. 심지어 가정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도 이 유형의 사람들이 가장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부자가 되는 거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 이런 거를 넘어서 동기 중에 잃을 게 전혀 없다라는 그것에 기반해서 앞으로 강하게 나가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의지와 실천으로 똘똘 뭉쳐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절대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잃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앞만 보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의 내용을 인용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에게는 체력이 있고 지켜야 할 게 없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귀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성공에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체력과 시간, 끈기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시간에는 바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가족에 대한 걱정과 염려하는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체력과 시간과 끈기가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명예, 지위보다도요. 그래서 2번 유형과 3번 유형이 되는 순간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지고 또는 연차가 쌓여서 전문적인 역량이 쌓여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그런 유형들이죠. 이런 유형들은 오히려 이미 가진 걸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큰 상태로 단호하고 부자가 되기 위한 직접적인 의사결정에 오히려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번과 3번 유형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체력과 시간과 끈기를 보유한 그런 파트너를 신중하게 골라서 시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체력, 시간, 끈기, 이것이 이 좁은 길 위에서 부자가 되는 그 험난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계명입니다.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확신을 스스로 가지지 못한다면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영록 작가님의 부의 확장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이 이 책을 통해서 2가지를 깨닫길 기대한다고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확신과 부를 위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진짜 돈을 버는 방법의 펠릭스의 의견과 비슷하죠. 내가 돈과 지위와 뭔가 권력이 없더라도 그것은 부의 확장에 있어서 후순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 뭐가 있다면 체력, 시간, 끈기가 있다면,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한 존재로서 이 몸뚱이 하나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덧붙이십니다. 무형자산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다. 현재 수중에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더라도 당장 오늘부터 개발 가능한 자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중요한 자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요즘처럼 무형자산의 가치가 드높아진 적도 없다. 그 무형자산은 바로 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근사한 집, 차, 돈 이런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이 없더라도 그냥 내 존재, 이 무형자산 이 자체가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한 부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자산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과연 믿느냐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부의 4계명 중에 하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부자가 될 수 없겠죠. 진짜 돈 버는 방법의 내용입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보다 빨리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자질이 있다.
절제력, 자신감, 믿음, 유연한 마음가짐, 운, 경청하는 자세 등. 하지만 그 어떤 자질도 끈기를 이길 수는 없다. 타고났든 습득했든 누군가의 흉내를 냈든 간에 결국에는 끈기가 다른 모든 자질을 뛰어넘는다. 아무것도 없어도 체력과 시간을 투여할 수만 있다면 이 체력과 시간이 바로 나잖아요. 체력은 운동 열심히 하면 생기는 것이죠. 시간도 지금 내가 당장 TV 보는 시간, 오락하는 시간, 즐기는 여가 시간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끈기를 갖고 그 체력과 시간 통제된 그것을 10년, 20년 지속할 수 있다면 누구나 부의 길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4가지 계명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실패하고 싶지 않다면, 더 지독한 실패를 감당하고 싶지 않다면 당신은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거. 부자가 되는 것은 확률이고 그 확률에는 당연히 실패할 확률, 그것이 수반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실패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위대한 투자 대가들, 천재 수학자들도 실패를 했기 때문이죠. 워런 버핏, 벤자민 그레이엄, 케인스, 뉴턴도 실패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성공에 필적할 만한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실패가 결국 성공의 자양분이 된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긴 시간을 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또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애플의 90시간, 장병규님의 100시간 이걸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걸 디폴트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런 장시간 노동을. 그게 애초에 편합니다. 한 50시간, 40시간 이렇게 일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운이 좋으면 요행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어땠느냐? 정말 자신의 체력과 시간을 갈아 넣을 정도로 장시간 내 주변의 지인들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일할 각오가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라는 것이죠. 애초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잘 안 될 때 버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계명은 그 좁은 부의 길을 걷는 동안 심지어 가족에 대한 걱정과 염려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가 내게 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족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하지만 그 부자의 길이 정말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 팩트, 뼈를 치는 그런 조언들인데 이런 소중한 것에 대한 희생 없이는 부의 길에 쉽게 이룰 수가 없고 그냥 어느 정도의 부, 심지어 내가 지금 뭐 몇 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전문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체력과 시간과 끈기를 갖고 나의 일에 전적으로 몰두하지 못한다면 이건 역시 부자가 될 확률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이 이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각오가 되어 있는지 정말 나에게 마음 깊숙한 곳에서 동의가 되는지 꼭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4번째 계명은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확신을 스스로 갖지 못하면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이런 자신감, 확신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곧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형자산이라는 것이죠. 외적인 어떤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나의 마음가짐, 태도, 그리고 체력, 시간, 끈기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온전히 통제 가능한 것들이죠.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달린 것을 통해서 부의 확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느냐라는 것이죠. 믿어야 4계명이 하나를 충족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4계명에 비추어서 진지하게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심리학 연구를 통해 봤을 때 기대 수준은 높은데, 그러니까 부자는 되고 싶은데 그 목표에 비추어 내 노력이 버금가지 못하다면, 내 마음의 각오와 의지가 쫓아가지 못하다면 가장 행복하지 않고 우울한 사람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10억, 20억 막 이렇게 던지면서 노력은 하고 있지 않다면 이게 불행의 길이기 때문에 나를 먼저 철저히 점검하고 이 4가지 계명 앞에서 솔직하게 자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를 아는 데 있어서 메타 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웅이사의 하루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